안녕하세요.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 원장 공기환입니다. 오늘은 스피드 무삭발 비절개가 왜 어려운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피드 무삭발 비절개는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이 글로벌하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무삭발 비절개 방법인데요. 어제 제가 동영상 편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제 비절개 모발이식 이런 걸 쭉 서치를 한번 해보면 정말 황당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무삭발 비절개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 대부분 이제 삭발 비절개의 변형, 그런 걸 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용어를 붙여서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줄삭발 비절개, 이런 것도 있고요. 그걸 이제 이름을 다른 걸 좀 붙여가지고 하시는 것도 봤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위로 하나씩 잘라가지고, 이제 뽑아내는, 원래 이제 삭발 비절개가 우리가 뽑을 모발도 그렇고 안 뽑을 모발도 그렇고 전부 다 그냥 삭발하고 나서 뽑는 걸 말하는데, 비삭발 이래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뽑을 모발만 가위로 짧게 잘라가지고 소위 이제 펀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뽑아내는, 어찌 보면 그것도 이제 삭발 비절개죠. 그런 방법들도 있었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제 무슨 테이프를 쫙 붙여가지고 테이프를 안 붙인 부위 모발들을 가위로 자른 다음에 그걸 펀칭하는, 어찌 보면 줄삭발 비절개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그러한 방법들이 제가 옛날에 무삭발에 능숙하지 못했을 때 사실은 다 잠깐씩 했던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가위로 잘라가지고 하나씩 그렇게 펀칭해서 뽑아내는 방법도 해봤었고, 줄삭발 같은 것도 많이 해봤었죠. 어떤 분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위로 잘라서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확히 얘기하면 삭발 비절개의 변형이죠. 생착률이 더 높다, 그냥 무삭발로 다이렉트로 우리가 뽑는 것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가지고 상상해서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사실 무삭발 비절개는 어떠한 테이프를 붙이거나 가위로 자르거나 줄삭발을 해서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있는 모발 그 상태,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다이렉트로 채취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야도 안 좋고, 가끔 이제 하다 보면 출혈이 조금씩 있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줄줄줄 흐르는 그런 건 아니지만, 여하튼 약간씩 좀 블리딩이 보이고 이러면 시야도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데 더 안 좋죠. 그런 와중에 모발을 우리가 채취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삭발 비절개 결과가 좋으려면 모발을 물론 채취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채취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모낭 손상이 거의 없이 정말 최소화시키면서 채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시야도 안 좋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려면 그건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냥 천신만고 끝에 채취했다 이러면 그건 보나마나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걸 이식하기 전까지 과정에 소위 이제 그래프트라고 그러죠. 이식모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느냐,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한번 동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식모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생착률이 높은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그런 거를 노출시킬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환자분들이 딴 데서 듣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자꾸 그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그냥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여하튼 이제 그 과정이 또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식 시 과정이 또 중요합니다. 크게 보면 이런 세 과정들이 잘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각각 그 세 과정들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무삭발 비절개가 결과가 좋은 거지, 간신히 하여튼 채취는 했다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심었다 이러면 당연히 그건 결과가 안 좋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삭발 비절개를 해가지고 가위로 잘라서 하나씩 뽑았든 바리깡으로 줄삭발을 해서 뽑았든 어찌됐든 그건 자른 우리가 채취할 모발을 자른 뒤에 뽑은 거니까 일종의 삭발 비절개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결과가 좋은데 무삭발은 결과가 안 좋다 이런다면 그건 당연히 무삭발 쪽에 어떤 노하우, 연구 노력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따라서 무삭발 비절개를 제대로 하는 병원을 유튜브에서도 보면, 유튜브뿐만이 아니고 이제 인터넷 여기저기서 다 보면
사실 굉장히 찾기가 좀 어려운 편이고요. 삭발 비절개의 그 변형, 그런 걸 가지고, 막 비삭발 비절개, 혹은 뭐 때는 그냥 아예 그냥 무삭발 비절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이제 광고를 많이 하시는 걸 봤는데, 오리지널 무삭발 비절개하고는 그 난이도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이제 무삭발 비절개 같은 경우를 하려면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원래 한 명 정도 하는 수술이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연구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이 하고 있는 무삭발 비절개는 사실 거의 절개법하고 시간이 거의 똑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절개법보다 더 빠르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스피드 무삭발 비절개라고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제가 누누이 여러 동영상 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빠르게 무삭발 비절개를 진행을 하려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소위 기존에 이제 일부 의사들이 소위 정통파식으로 하는 그 무삭발 비절개, 그런 식으로 프로시저를 해가지고는 그건 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프로시저가 일단은 좀 달라야 되고, 둘째는 모발이식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주위에서 어시스트 해주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어시스트가 상당히 좀 뛰어나야 됩니다. 물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소가 의사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모낭이라는 그 각도 자체가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고요. 한 사람 내에서도 뭐 위아래 좌우 뭐 여기에 따라서도 뭐 모낭 각도가 수시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곱슬이 은근히 또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낭 각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내부를 뭐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두피 바깥에서 그거를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그때그때 모낭 각도에 따라서 채취를 해야 되니까, 의사 자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난 그 경험과 연구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지금 시야도 안 좋은 상황에서 가끔 뭐 블리딩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모낭 손상을 그 최소화해서 뽑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일단 채취하는데 오직 관심이 있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그거는 뭐 결과는 보나마나 안 좋을 게 뻔합니다. 따라서 이런 세 가지 정도 요소가 무삭발 비절개를 더 빠르게, 소위 이제 절개법만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려면 그런 세 가지 요소가 매우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물론 당연히 의사의 그 수준, 그런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무삭발 비절개를 성수기 때는 항상 오전에 한 명, 오후에 한 명, 근무 시간 내에 항상 이렇게 끝나고요. 그게 뭐 어쩌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끝납니다. 아마 이렇게 무삭발 비절개를 이렇게 근무 시간 내에 편안한 시간 내에 하루에 2명씩 의사 혼자서 할 수 있는 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내외적으로 과연 어디 있는지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는데요. 그냥 개인적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런 스피드 무삭발이 소위 보편화돼서 모든 모발식 의사들이 다 할 수 있다면, 사실은 뭐 기존에 뭐 줄삭발이니 뭐 삭발이니 가위로 하나씩 잘라서 하는 거니 뭐니 이런 모든 그런 소위 이제 뭐 삭발 비절개 혹은 삭발 비절개의 변형, 이런 것 자체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냥 다 스피드 무삭발 비절개로 하면 되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런 스피드 무삭발 비절개를 경험해 보신다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존에 이제 소위 그 삭발 비절개 혹은 그런 변형들, 그런 부분들이 존재할 이유는 특별히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스피드 무삭발 비절개가 좀 어려운 이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스피드 무삭발 비절개가 어려운 거는 이거를 모발이식 하시는 선생님일지라도 혼자서 이걸 깨우쳐서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비절개라는 게 이렇게 저렇게 뭐 펀칭을 자꾸 해서 자꾸 로스가 생기면 채취해야 될 부위는 점점점 적어지는데 계속 그렇게 실험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일단 지식을 갖지 않고 뭔가 시도하는 거가,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혼자서 이걸 깨우쳐서 뭘 해본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무슨 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발표를 해서 모든 사람이 알게 해주는 그런 거면 좋긴 한데,
시대가 시대인지라 아직은 저는 이제 그런 걸 발표는 안 하고 있고요. 물론 언젠가는 이제 노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걸 발표할 계획은 아직은 없고, 제 나름대로도 이런 거를 정말로 힘들게 연구 노력해서 닦은 거라 당분간은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에 국한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걸로. 물론 이게 뭐 최근에 쓴 건 아니고 벌써 오래됐습니다. 이런 스피드 무사콜 비절개 부분은 제가 물론 요즘은 다 인터넷 시대니까 뭐 소위 뭐 미국의 무슨 뭐 아니면 캐나다의 무슨 유명한 모발식 의사가 있다 이런 거 뭐 가끔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그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별로 배울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이 이제 아시다시피 부천에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경우 저희 환자분들의 대부분이 사실 이제 부천, 인천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어떤 지역세 때문에 가끔은 본문의 일패를 당하기도 합니다만은 환자분들도 공부를 자세히 해서 보시면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의 이런 무삭발 비절개, 스피드 무삭발 비절개는 거의 뭐 글로벌하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동의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의 스피드 무삭발 비절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얘기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